난 요즘 비빔면에 푹 빠졌어. 삶은 계란 곁들여 먹으면 최고야. 난 매일 한 끼를 한국 라면으로 먹어.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1분 봉에 정말 신호 중독적이야. 케이프타운 한식당 가면 순두부찌개 끝내준다. 계란 꼭 추가해서 먹어봐라며 신기하기는커녕 서로 한국 음식을 추천하고 웬만한 라면은 다 먹어본 것처럼 진라면 매운맛이 최고다, 순한 맛이 최고다라며 아니다 너구리가 최고다라며 댓글 토론이 열린 거죠. 남아공 인플루언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 문화가 남아공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1분 케이팝이나 봉에 신호 한류가 떴어요. 아니었습니다. 1분 봉에 남아공 신호 사람들은 떴어요. 대체 어떤 경로로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된 것일까요? 알고 보니 그 시작은 영어 교사들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에 와서 원어민 교사로 일하다가 남아공으로 돌아간 영어 교사가 무려 1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1만 명이 넘는 영어 교사들은 수년간 한국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한국 문화와 제품에 푹 빠졌습니다. 이후 자국으로 돌아간다더라도 한국에서 경험한 많은 것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라면, 김밥, 떡볶이, 비빔밥, 수많은 맛있는 음식들과 한국 과자와 즉석 냉동식품을 시작으로 화장품과 의약품, 완구, 문구, 의류까지 남아공에 돌아가서도 더 이상 자국의 제품에 만족하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들은 동료 교사들에게 부탁해 여전히 한국 제품을 구입해 사용했고 한류를 현지에서 직접 경험한 그들은 아프리카 한류의 촉매가 된 것이죠. 한국에서 꼬박 하루 동안 비행기를 타야 겨우 닿을 수 있는 지구 반대편 멀고 먼 아프리카. 그 중에서도 가장 남쪽은 남아공이지만 한국 제품을 구해 쓰는 건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말 다양한 한국 제품이 남아공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안 써본 사람은 몰라도 한 번 써보면 멈출 수 없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겠죠. 재구매의 재구매로 이어지면서 그렇게 남아공에는 K-팝과 K-드라마보다 먼저 한국 제품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간 아프리카는 인프라 부족과 빈번한 분실 사고 등의 문제가 1분 반복되면서 봉에 신호 오프라인 떴어요. 시장 규모에 비해 온라인 시장이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온라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이에 따라 K-소비재의 바람은 더 거세졌는데요. 남아공 현지 온라인몰 20개가 협업해 K-뷰티, K-푸드, K-라이프스타일 등을 테마로 총 250여 종의 한국 소비재 제품을 공개했더니 순식간에 모두 매진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작년 남아공 최대 패션 온라인몰인 슈퍼발리스트는 토니모리 등 한국 화장품 8개 브랜드를 남아공 내 최초로 론칭한 이후 이제는 남아공 대형 드럭스토어에서도 한국산 마스크팩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샌가 한국 화장품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온라인 스토어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데요. 주말이면 경제중심 도시 요하네스버그와 수도 프리토리아의 한국식품점에 현지 젊은이들로 가득 차고 아프리카인들의 SNS에서 한국 음식 먹방은 가장 많은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공의 한류는 넷플릭스와 SNS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며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2023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K-팝 재생 시간은 30억 시간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고 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가 남아공입니다. K-드라마는 남녀노소 누구나 한번 보기만 하면 완전히 빠져들고 있습니다. 남아공 현지 매체 IOL은 오징어 게임으로 한국 콘텐츠를 처음 접한 전 세계인들이 많을 것이라며 더 많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싶어하는 남아공인들을 위해 해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또 다른 한국 드라마들을 소개했습니다. IOL은 우선 김비서가 왜 그럴까를 추천하며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정말 예측 불가능한 흥미진진한 스토리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IOL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던 화제작 사랑의 불시착을 추천했는데요. 매체는 어느 날 일어난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녀 윤세리와 1분 봉에 그녀를 신호 사랑하게 떴어요. 되는 북한 특급 장교 리정혁의 절대 극기 러브스토리를 그린 드라마다. 이 드라마는 너무 좋아서 2번 이상 보게 된다고 전했죠. 실제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반영하듯 남아공 도심의 대형 쇼핑몰을 걷다 보면 오징어 게임의 정호연, 블랙핑크 제니, 배우 이민호 등 심심찮게 한국 연예인들의 광고도 볼 수 있습니다. K-팝에서 한국어 교육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 끝에서 퍼지고 있는 한류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앞으로도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K-컬처가 많이 전파되길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밤기차 타러 왔습니다. 영어로 슬리퍼 트레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돼요. 데려다 주신다고요? 그라시에 밀레, 그라시에. 일본 캡슐호텔 상해용화 샤워실 있어. 와, 1등석이라 그런지 출발한 줄도 몰랐네. 이제 1등석이 아닌 일반석. Hi, where are you guys going? 여기 있네. Hello. Italiano, io so parlare italiano. Lui napoletano. I'm from Messina. Corea. 거래야. Corea. 무슨 일이에요, Comunque 이거? cattiva da noi mandiamo una Io ho visto film, a me piacciono i film. viaggio per far sapere la 1 milione. io 학원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연기 학원 이런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이죠. 오, 갑자기 왜? 사랑해요. 잘 자요. 1등석이니 뭐니 이거 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밤기차 타러 왔습니다. 영어로 슬리퍼 트레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돼요. 데려다 주신다고요? 그라시에 밀레, 그라시에. 일본 캡슐호텔 상해용화 샤워실 있어. 와, 1등석이라 그런지 출발한 줄도 몰랐네. 이제 1등석이 아닌 일반석. Hi, where are you guys going? 여기 있네. Hello. italiano, io so parlare italiano. Lui napoletano. I'm from Messina. Corea. 거래야. Corea. 무슨 일이에요, 이거?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열네 번째 기프트카의 새로운 목적지는 멀지 1분 않은 봉에 신호 떴어요. 서울의 한 전통시장 채소가게입니다. 대파 한 단에 4,500원,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오이 3개에 4,000원입니다. 마트보다는 싸겠지 하며 일부러 시장을 찾았는데 미소- 부쩍 오른 채소 가격이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대포동 한 달에 4,500원이잖아. 1,000원 했는데 배가 올란 거예요. 배가 몇 개 집어보면 뭐 벌써 뭐 2만 원, 3만 원 막 올라가지고 무서워. 이거 많이 안 사니까 오늘 뭐 산 게 없어. 정말로 고기 사고 그러면은 뭐 거의 10만 원 가까이 1분 봉에 들어야지. 신호 떴어요. 서울 명절 후 잠시 주춤했던 채소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1분 봉에 신호 대파는 떴어요. 평년보다 56.7% 올랐고 미소몰 빵했습니다. 청양고추, 시금치, 애호박 등도 1분 봉에 신호- 급등세입니다. 겨울철 한파로 생산량이 줄었고 최근 내린 폭설 영향까지 겹쳐 토마토, 배추 등 대부분 채소 가격이 올랐습니다. 채소 없인 음식 장사가 어려우니 1분 봉에 신호 자영업자가 느끼는 떴어요. 부담은 더 큽니다. 이런 냉이 같은 것도 비싸고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더 올랐다고 해야 되나? 돈 계산하면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지면은 과일값은 여전히 비싸 배 가격은 1년 전보다 30% 높고 1분 봉에 신호 겨울 떴어요. 과일 귤도 70% 가까이 뛰었습니다. 채소류까지 1분 가세하며 봉에 신호 장바구니 떴어요.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 바나나, 망고 등 수입 과일의 1분 봉에 할당 신호 관세를 적용하는 떴어요. 등 대책의 효과가 아직까지 미미한데 정부는 추가로 1분 봉에 시설 신호 채소 출하 떴어요. 장려금과 납품 단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분 SBS 박예린입니다.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미소몰 다가왔는데 빵했습니다. 과일은 여전히 손이 잘 가지 않습니다.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전에 18,000원으로 샀거든요. 근데 지금 막 2만 원, 막 3만 원씩 나와요. 못 사요 진짜. 4개 만 원, 3개 만 원. 배는 하나에 5,000원. 차례상에 올리는 사과와 배 가격은 1년 전보다 50% 안팎 올랐습니다. 대체 수요가 몰린 귤 등의 값도 뛰면서 지난달 미소- 신선 과일 가격은 28.5% 올랐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과일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은 지난달 전체 물가 상승률을 0.59%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1년 전 1분 봉에 30% 신호 가까이 떴어요. 올랐던 전기, 가스, 수도요금 오름세가 기저효과로 꺾였고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5% 하락한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7월 2.4%를 기록한 후 6개월 만에 1분 봉에 2%로 신호 내려온 겁니다. 떴어요. 계절적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뺀 근원 물가는 1분 봉에 2.6% 신호 올라 떴어요. 26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은 2%대 물가 안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 유가가 80불대로 재상승하는 1분 봉해 신호 2, 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설 성수품 16개 품목의 평균 물가는 지난해보다 2% 낮은 수준이라면서 1분 봉해 신호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위해 예산 100억 원을 1분 봉해 설전에 신호 떴어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국내 음식료품 소매 판매는 지난해 전년인 2022년 대비해서 2.6% 줄어든 걸로 통계청과 한국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집계 결과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도 2.5% 감소했는데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감소폭은 지난해 더욱 커진 겁니다. 1분 봉해 신호 떴어요. 2005년에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로 음식료 소비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는 건 사상 1분 봉해 신호 처음입니다. 떴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쳤던 2009년에도 먹거리 소비는 꾸준히 늘었던 걸 감안하면 그만큼 한국인들이 말 그대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영향이 계속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 봉해 신호 떴어요. 2022년 외식 물가 상승률은 7.7%로 3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올랐던 데다 지난해엔 약간 1분 봉해 신호 불안했지만 떴어요. 여전히 1분 봉해 신호 6% 떴어요. 상승률을 유지했습니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도 2년 1분 봉해 신호 1분 봉해 신호 떴어요. 7.8%였고 지난해에도 6.8% 또 뛰었습니다. 1분 봉해 특히 신호 최근에는 떴어요. 신선식품인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 8%를 기록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분 봉해 신호 떴어요. 과일 물가는 28.1%로 미수물 빵했습니다.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는 것도 음식료품 소비가 줄어드는 이유로 꼽힙니다. 막대한 1분 가계 부채,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서 그만큼 미수물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떨어진 겁니다. 미수물 올해 빵했습니다. 상반기에도 기준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더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대책이 나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권애리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자체 브랜드 PB 매장입니다. 즉석밥, 생수, 라면 등 기성 제품에 비해 20% 이상 저렴하다 보니 일부러 찾는 고객이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 뭐 20-30% 이상 저렴한 것 같은데 먹어보니까 괜찮다. 써보니까 1분 봉해 신호 떴어요. 가격을 보고 왔다가 품질도 인정하게 됐다는 소비자가 적지 않습니다. 야채 사고 우유 사고 제품이 신선하고 신뢰성이 있어요. 가격 대비 가성비는 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고물가 시대 대형마트 3사의 PB 매출은 급등세입니다. 이마트 PB 매출은 3년 연속 1조 원대를 미수물- 넘어섰고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벌써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에 육박합니다. 박리담의 상품인데도 영업이익률로는 이마트를 넘보는 수준입니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PB 매출도 매년 10% 이상 성장세입니다. 트렌디함에 맞춰서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좀 유동성 있게 유연성 있게 좀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편의점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라면, 과자, 맥주 등 신상품을 쏟아내 없는 게 없을 정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에 달합니다. PB시장 급성장은 중소기업의 발굴이란 측면에서 상생의 의미도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는 독일계 슈퍼마켓 알디가 미국 유통업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등 인플레이션 속 가성비를 우선으로 한 합리적 소비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조금 먹어도 잘한 거예요? 만나면 꼭 1분 봉해 신호 떴어요. 상황 좀 나 지금 꼬리 붙었었어. 나처럼 고통 속에 갇혀있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당신이 나한테 무슨 짓 한 줄 알아?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미수몰 빵했습니다.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미수몰 빵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와 사법 조치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정원 수요 조사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의사들은 서울 도심 집회에서 의대 중원 중단을 거듭 요구했지만 정부는 집단 행동에 굴하지 않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4선의 홍영표 의원이 거취에 대한 고민에 들어가면서 민주당 공천 갈등이 중대 기로를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미수몰 김영주 빵했습니다. 국회부의장은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어제 저녁 충북 청주의 한 야산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불이 번지면서 산림 0.25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수원의 한 상가 건물에서도 불이 나 4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 행사로 시진핑 집권 3기 2년차의 문을 여는 양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중국 정부가 제시할 성장률 목표치와 1분 봉에 이에 신호 대한 떴어요. 방위 부양책과 함께 국방비 규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미수몰 월요일 빵했습니다.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오늘부터 법적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라도 복귀해달라는 호소에도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정부는 오늘 의대 정원 수요 조사를 마무리 짓고 2,000명 증원을 배분할 방침입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미수몰 복귀 시한으로 빵했습니다. 최후 통첩된 날짜는 지난달 29일. 사흘간의 3.1절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정부는 1분 어제까지라도 봉에 돌아오면 선처하겠다며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는 현장 실사를 통해 미복귀자를 확인한 뒤 각종 행정 사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미수몰 여러 차례 빵했습니다. 밝힌 바와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 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은 사법적 처벌까지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엄포에도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각종 명령을 쏟아내고 행정 사법 처분에 나서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돌아갈 생각이 일단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제 주위는 아예 없습니다. 뭘 어떻게 처벌한다는 건지 효력도 없고 근거도 없고 상위법에 위배되고. 일 분 봉에 신호 떴어요. 안녕하세요. 신약갑니다. 올해 7월 일본에서는 새로운 지폐가 발행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거스름돈 사기가 유행, 전달된 100엔짜리 동전 자세히 보니 한국 인터넷, 한국인이 낸 것? 일본에서 거스름돈으로 100엔 대신 한국 돈 100원을 받았다는 경험담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거스름돈을 살펴보니 100엔이 아니라 100원이었다고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이렇게 100엔과 100원이 섞여 있으면 바로 구분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런 피해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고의에 의한 행동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90년대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한국 500원이 일본에서 악용됐을 때 일본은 한국을 비난하면서 한국 500원 동전을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범죄는 중국 범죄 조직이 벌인 일이었고 우리나라 500원은 일본 500엔보다
6개월이나 먼저 발행한 것이 밝혀지면서 결국 일본이 500엔 동전을 교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살펴볼 때 이번 100원 사건도 어느 쪽 잘못인지 대충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최근 아무런 논란이 없음에도 2021년 11월 새로운 500엔 동전을 조용히 발행했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나타낸 표입니다. 왼쪽이 새로운 500엔 동전이고 오른쪽이 예전 동전입니다. 새로운 동전에는 세 종류의 금속이 사용됐고 두 가지 색으로 디자인됐습니다. 색감이 달라졌고 새로운 동전은 가운데 동그랗게 다른 금속이 들어간 것이 보입니다. 일본 재무부는 위조 방지를 위해 두 개의 파츠를 합치는 첨단 기술을 사용해 새로운 동전을 만들었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동전 디자인이라고 홍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동전 테두리, 무늬 중 4개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울여서 보면 숨겨진 글자가 보이는 등의 위조 방지 기술이 적용됐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발행된 500엔 동전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새 500엔 동전 보급되지 않는 이유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도 2년 뒤에는 새로운 동전이 발행되고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보급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버스 회사들은 새로운 동전을 인식할 수 있는 기계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교체 비용만 수천만 엔, 하나로 수억 원의 고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셀프 빨래방을 오픈한 한 자영업자는 새로운 동전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비용의 기계 교체 비용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업주는 고비용의 기계 교체 비용이 들고 손님들은 새로운 동전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새로운 500엔 동전이 발행됐다는 것을 모르는 일본인들도 많습니다.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는 무인 계산기를 만드는 회사도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품 교체나 새로운 기계 구입을 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품만 교체하는데 4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기계를 교체하는 데는 45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업주들이 새로운 동전 대응에 소극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2024년 올해죠. 새로운 지폐가 유통되게 됩니다. 그래서 500엔 때문에 먼저 기계를 바꾼다면 새로운 지폐가 나온 다음에 또 기계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2024년 새로운 지폐가 나올 때까지 버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품 교환이 안 되는 자판기도 있는데다가 놀랍게도 카드 등 각종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키오스크도 아닌 단순한 티켓 자판기의 가격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수년 전 2024년 화폐 개혁을 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지폐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엔 동전의 경우 2024년에 지폐가 바뀔 때 같이 바꿔도 되는 건데 먼저 새로운 디자인을 발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500엔에 대해서는 기사화가 많이 된 것도 아니고 홍보도 많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일본 500엔 동전 발행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동전의 발행 비용은 19.9엔이었는데 새로운 동전은 64.5엔이나 됩니다. 발행 비용이 3배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일본 자민당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조 관련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청에 의하면 500엔짜리 동전 위조는 감소 추세지만 지난해 2020년에만 전국에서 188개가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바뀐 새로운 동전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만 6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줄고 있는 우리가 몰랐던 나라에서 한류가 크게 퍼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문화부터 경제, 무기에 이르기까지 죄다 한국을 선택하는 중인데 이 나라와 한국이 어떤 관계로 얽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루마니아는 로마인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트라야누스 황제 시절 세력을 확장하면서 당시 다키아 지역을 점령했고 이후 퇴거할 때 남은 로마인들이 이룬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유럽 국가처럼 슬라브족이 아니라 라틴족으로 신체가 상대적으로 왜소하게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드라큘라로 널리 알려진 트란실바니아 지역이 루마니아에 있고 드라큘라 성으로 불리는 브란성은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1970년대 말 올림픽 체조 요정으로 불렸던 코마네츠가 루마니아 출신입니다. 이 나라가 한국과 가까워지게 된 계기는 19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련 붕괴와 맞물려 동유럽 국가 상당수가 사회주의를 포기했고 그 즈음에 루마니아를 포함해 동유럽 국가들과 대거 수교를 했습니다. 과도기적 혼란 상태를 겪던 루마니아에 한국 기업이 적극 협력자로 나섰는데 1995년 대우차는 루마니아와 손잡고 현지에 연간 30만 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운영해 마티즈와 누비라 등 현지 전략 차종을 생산해 초기 경제 활력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수도 부쿠레슈티에서는 현재도 대우티코를 꽤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우중공업 또한 망갈리아 조선소를 인수하며 활발한 투자를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1900만 인구로 이후 내 6번째 규모를 가졌고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유럽의 생산 공장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 경제 관계가 약화되기도 했지만 교역량은 2000년대 이후 급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도 국영기업 인수를 통해 루마니아 투자 진출을 가속화시켜 왔습니다. 현재 젊은이들은 삼성, LG 등에 친숙한 상황에서도 나이가 있는 분들은 모두 대우라는 기업을 여전히 기억하는 중입니다. 루마니아는 2004년 나토의 정식 회원국이 됐으며 2007년 이후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졌는데 2005년 루마니아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했고 1년 후 노무현 대통령이 루마니아를 국빈 방문해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루마니아 언론들은 한국 대통령 방문을 비중 있게 다뤘는데 독도와 관련한 한일 갈등 문제, 북한 미사일 관련 내용, 루마니아와의 역사적 유사점 등을 집중 보도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8년 루마니아 대통령이 또 다시 한국을 찾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했고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을 배우기 위해 적극적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루마니아에서 한국인은 성실하고 정직한 이미지를 가져 아시아의 독일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중입니다. 루마니아는 동유럽, 발칸 한류의 진원지로 언급되는 나라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그곳에서 시청률 최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도를 중심으로 대장금 등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고 2009년 대장금으로 한류의 물꼬가 트여 동호회 가입자가 폭증했는데 수도를 포함해 4개 지부에 팬클럽을 뒀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한국 드라마 선호 이유에 대해 가족끼리 볼 수 있는 드라마가 많고 모든 드라마에는 전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데다 사극이 많아 타국의 색다른 역사와 의상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특히 자신들도 가족 중심주의가 강해 한국의 정서가 금방 와닿은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을 설명했습니다. 루마니아 지상파 채널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동시다발로 방영하고 있으며 동이, 짝패, 이산, 선덕여왕 등 한국 사극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중에서는 주몽이 5%대 시청률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드라마 시청률이 비교적 낮은 현지에서 외국 드라마 중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루마니아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울 때 사극을 보면서 배운다고 합니다. 루마니아 학생들은 비교적 간단한 한글 덕분에 중국어나 일본어보다 한국어를 훨씬 쉬워하는 편입니다. 루마니아 주요 대학에는 한국어과가 따로 개설돼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한국어 열풍이 크게 일자 중고교의 한국어 교과목 신설 법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장관은 국가 발전은 교육에서 시작한다며 2005년 한국 방문 당시 그런 점을 명확히 인식했고 한국의 교육 열정과 그 중요성을 잘 알게 됐다며 한국어 정규 교과과정을 포함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 측과 구체적인 대화를 할
오늘 알 수 없는 먼 미래를 예상한 영화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2024년을 콕 집어서 이야기의 배경으로 삼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까마득히 먼 옛날 상상했던 2024년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은 다가오는 2024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소개해드립니다. This is 2024. It's what? 첫 번째 영화는 정말 오래전에 만들어진 1960년 작품 시간의 벽을 넘어서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우주개발 경쟁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960년에 인류 최초로 대기권 밖으로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대기권 밖에서 알 수 없는 기류를 만나 불시착하게 되는데요. 이륙할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기지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영화의 제목처럼 시간의 벽을 넘어서 2024년 미래로 오게 된 거였습니다. It's what? 2024. 64 years into the future for you, Major. 2024년 미래 인류는 더 이상 지상에 거주하지 못하고 모두 지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 강대국들이 무분별한 핵무기 실험을 강행하면서 축적된 방사능이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했고 1970년대 초반 태양의 직사광선에 노출된 인류가 돌연변이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잔인한 폭력성과 이상행동, 더 이상 이세를 생성으로 전세 이곳에서 의 원작 실제로 주인공이 도착 78째 소개 핵전쟁 존에 끝나면 첨단 기술 개발에 매진 10년대에는 수십 년간의 냉전으로 대전이 을 맞이하게 강식이 지배한 세상을 남만 추출하는 실험지 같은 포로 신세 이런 키워드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그나마 제목이 조금 과거를 다뤄 2000 보호막을 하늘에 쏘아란 산업계들이 죽어 보호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2024년의 미래는 그다지 미래적이진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달지형 촬영 및 행성 촬영에 주로 사용하는 슈미트 카세그레인식 전체망원경을 이용해서 725배의 고배율 촬영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상현달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크레이터인 티코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독특한 모양을 가진 클라비우스 크레이터를 촬영하는 과정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상현달의 크기가 앞산에 보이는 건물의 창문 하나 정도 크기로 보입니다. 보름달일 경우 대략 손을 쭉 뻗은 상태에서의 새끼손가락 끝의 크기와 비슷한 0.5도 각의 시직경을 보입니다. 지금 보는 상현달이 맨눈으로 보는 크기로 배율이 1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달사진은 슈미트 카세그레인식 망원경에 DSLR 카메라를 연결해서 40배 확대 촬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실시간 동영상 관측을 할 대상인 티코와 클라비우스로 달의 남반구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 여러 차례 소개한 적이 있는 셀레스트론 8인치 슈미트 카세그레인식 망원경과 2.5배 파워메이트 바로 렌즈 1분 봉에 신호 K3 떴어요. 카메라의 조합입니다. 이 조금 먹어도 725배 고배율이 나오는데 고배율 관측의 경우 급축을 정확히 맞춰야만 달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아 추적 촬영 및 관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미수물 빵했습니다. 일분 봉